안녕하세요. 파락강통에서 제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 관련된 공부를 할 때 매우 중요한 주가의 속성이자 이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자금의 운용 크기라든지 또는 매매 형태 때문에 이런 기본적 분석,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주산업이 앞으로 성장성이 어떻고 이런 기본적 분석보다는 이 차트를 통해서 명확한 매수 시점이자 매도 시점을 찾는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 차트, 즉 이평선과 이 캔들을 통해서 다양한 매매 기법, 매매 방법, 매매 기준, 어떤 명칭이란 불리든 결국엔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어느 자리에서 매도를 하느냐, 이 매수 자리와 매도 자리를 찾는 것일 것입니다. 이런 매수 자리와 매도 자리인 매매 자리를 찾을 때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주식에 관련된 기술적 분석에 관련된 공부를 할 때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는 이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 계셔야 우리 선생님들께서 앞으로 이 기술적 분석, 차트를 통한 매매 공부를 하실 때 분명히 더 큰 이해를 쉽게 빨리 하고, 그리고 또한 활용도도 매우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는 종목을 갖고 제가 다양한 매수 지점에 대해서 그것을 패턴과 이평선과 캔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빨리 드릴 텐데요. 아마 선생님들도 다 아시는 패턴이나 내용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패턴이나 모양을 설명할 때 제가 자주 하는 단어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 단어들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들으시면은 더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종목에 제가 하나의 라인을 그렸습니다. 이 라인을 그렸을 때는 우리가 바로 이 부분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결국 쌍바닥입니다. 쌍바닥 매매. 이 쌍바닥 매매는 전 저점, 이 전 저점 이후까지 주가가 밀렸지만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이 종목을 보유자들이 전 저점을 기준으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자신의 물량을 내놓지 않고, 내놓는다 하더라도 새로운 매수 세력이 들어와서 이 전저점을 지켜주는 매수력을 보였기 때문에 이 전저점을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이런 쌍바닥 패턴이 나왔을 때 우리는 두 번째 바닥에서 상승할 시 이런 부위에서 우리는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쌍바닥의 가장 기본은 전저점이 지지 라인이 돼서, 지지가 돼서 지금의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그 지점을 딛고 지지해서 상승한다. 이것을 활용하는 패턴이 바로 이 쌍바닥 패턴 매매 방법입니다. 매매 방법의 명칭은 다르지만 이 쌍바닥을 갖고 제가 지금 라인을 그려보고 있는데요. 이 라인을 그렸을 때 우리가 알파벳의 W 모양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 패턴을 W 패턴으로 봐서 매수 시점으로 잡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매수 시점은 쌍바닥과 같이 1차적으로 두 번째 전저점에서 매수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 매수 시점은 이 W 패턴의 중간에 이 산, 그렇죠? 전 고점이 되겠죠. 이 라인에서 봤을 때. 이 전 고점을 뚫는 모습이 나올 때 그 뚫는 양봉의 모습에서 우리는 또 한번 2차 매수를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전 고점이 저항선으로 돼서 하락을 할 수 있지만 그 전 고점을 뛰어넘는다는 돌파 매매 형태로 이 W자 패턴 매매도 매수 시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목은 이렇게 W 패턴 또는 쌍바닥 패턴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만약에 이 종목이 전고점이 저항이 돼서 이 부분에서 재차 하락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저점이 지지가 돼서 재차 상승하는 모습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많이 볼 수가 있죠. 이런 종목은 결국 쌍바닥이 아닌 우린 또 쓰리바닥이라고 그러죠. 상계다에서 3천, 세 번의 바닥이 있다. 그래서 쓰리바닥, 이런 모습도 전저점이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부위에서 주가가 상승을 다시 한번 하지 못한다면은 이 종목은 다시 하락을 할 텐데,
이렇게 됐을 때 전 고점이 계속해서 저항 라인이 돼서 뚫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지와 저항 이 사이에서 박스권을 만들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패턴을 또 박스권 매매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 저점이 계속해서 지지 라인이라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전고점이 저항 라인에서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이럴 때 이 박스권을 뚫어버리는 패턴이 나오게 되면 이때 우리는 또 한번 박스권 매매 돌파 매매로 이 부위가 매수 시점이 될 것이고 보통 이 지점에서 계속 상승할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조정을 주는데 조정을 주는 것은 이 박스권에 상승할 시 들어온 신규 매수 물량들을 손절을 유도하거나 또는 이 아랫부분에 박스권에 샀던 이익 실현을 함으로써 매물대를 가볍게 해서 몸을 가볍게 하고 주가를 쉽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조정 구간으로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박스권을 1차적으로 뚫고 조정을 보일 때는 그 박스권 부분에서는 전고점들이 저항 라인으로 뚫지 못했는데 뚫은 다음에는 이 부분이 지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차 본격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 이럴 땐 우리는 이 부위를 또 한번 매수 시점으로 삼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닥 부분에서만 쌍바닥이든 W 패턴이든 박스권이든 그 박스권을 뚫는 모습이 나오던 이런 지지와 저항 라인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번 9월 5일 날 이 쌍바닥을 찍고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장대 양봉이 나오고 이 장대 양봉 이후에 나오는 캔들들이 다 단봉의 모습인데 이 저가가 이 라인까지를 지켜주고 있죠. 그렇죠? 결국 캔들의 중간 라인을 지켜주고 있다. 장대 양봉의 중간 라인을 지켜주는 단봉들이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장대 양봉의 중간 라인을 지킨다.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 이 장대 양봉을 만든 매수 주체 세력들이 앞으로 이 종목 끌어올릴 확률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이때도 9월 5일 날 보면 지금 매매 동향은 제가 제외를 했는데요. 외국인이라고 기관이 순매수가 했을 것입니다. 이 다음날 기관의 순매도가 좀 나왔고요. 하지만 이 장대 양봉을 만든 이 외국인과 기관의 그 순매수 물량보다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지 않고 장대 양봉의 중간 라인을 지지선으로 지켜준다는 것. 이 종목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 라인을 지키고 2차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우리는 또 한 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대 양봉이 고점으로 가야 되는데 그 고점에서 뚫지를 못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바로 이 전 고점이 바로 저항 라인이 됐기 때문에 이 라인을 뚫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재차 하락을 하는데 장대 양봉의 중간 라인을 봤더니 또 그 부분이 전 고점이 뚫어준 모습에서 하락할 땐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결국엔 지지와 그리고 전 고점 부위가 저항 라인이 됐을 것이고 이 부분을 뚫어주고 재차 이제 본격 상승하는 모습을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1차 상승 후 조정을 보이고 그리고 재차 상승하는 모습. 무슨 모양이죠? N자 모양이죠. N자형 패턴 매매도 여기서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런 종목이 주가 상승 그리고 지지 라인이 전고점 부위가 지지 라인이 되고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 종목 또한 지금 현재 지지 라인에서 버티고 그리고 그 부분 전고점을 뚫어주는 모습으로 저항을 뚫고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지금의 모습에서는 이 캔들의 패턴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에 우리가 하나 더 중요시 봐야 될 것은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바로 이 캔들과 이평선일 것입니다. 그렇죠? 이 차트를 갖고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것은요. 이평선을 보면은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장기 이평선들이 역추세이다 보니까는 우하향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 장기 이평선, 우하향하는 이 장기 이평선들은
바닥에서 주가가 상승할 시 역배열 추세이기 때문에 저항 이평선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1선이 저항으로 작용한 이 부위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장기 이평선은 계속해서 저항으로 작용하는데 120일 이평선이 이 부분에서 또 저항 라인을 작용하고, 그리고 다음 이평선인 241선이 저항 라인을 작용하고, 그리고 또 하나 계속해서 이 장기 이평선들 481선이 또 한번 저항 라인으로 계속 작용을 하고, 또 윗부분에선 361선이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하나 장기 이평선들이 저항 라인을 부분에서 헤딩을 하고 조정을 받고, 헤딩을 하고 조정을 받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소화를 시키면서 그 전에 물려있던 손실난 물량들을 차곡차곡 정리를 하면서 이 종목은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종목이 다시 한번 모든 장기 이평선들을 뚫고 올라갔을 때 그 부위에서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는 것은 또 한 가지 저항의 개념이 또 작용합니다. 그것은 바로 전고점이죠. 그렇죠? 주가가 상승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지지와 저항, 그것이 캔들과 이평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데, 최종적으로 지금 모든 이평선들을 뚫고 이제 모습이 나왔는데, 결국엔 또 전고점이 저항 라인으로 돼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가는 이내 하락을 하는데, 하락할 때 아까 장기 이평선,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이 장기 이평선들이 주가가 하락하니까 우상향으로 되고, 이제는 저항이 아닌 지지 라인으로 장기 이평선들이 역할을 또 해줍니다. 이 이평선 61선이죠. 아까 이 부에서는 저항이었지만 지금은 또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60일 이평선을 지지를 하고 주가가 계속 상승해서 이내 전고점, 이 전고점 부위를 뚫는 상승이 이렇게 나와 주었습니다. 그렇죠? 이 저항을 뚫는 모습, 그리고 조정이 나오는데,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데 그 조정의 끝은 전고점. 다시 말씀드려서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뚫지 못해서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그 부위를 한번 뚫어줬더니 그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시 그 저항선이 지지 라인이 된다. 우리 아까 이 박스권 매매에서 봤던 그런 부분이죠. 전고점이 저항이라서 계속 못 뚫다가 뚫고 주가가 이내 하락했을 때 그 전 고점이 지지 라인이 돼서 지지를 하고 재차 이제 큰 폭의 상승이 나오는 패턴, 박스권 돌파 매매 패턴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도 보면은 캔들과 이평선이 아니더라도 저항과 지지의 개념은 전고점 부위까지 우리가 포함을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 캔들을 패턴에 관련된 내용, 이평선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전고점, 전저점에 관련된 내용, 주가의 위치에 따른 전고점, 전저점, 이 세 가지 부분이 아마 기술적 분석을 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분일 테고, 결국 이런 내용들, 이평선과 캔들, 전고점, 전저점, 이런 것들은 일봉뿐만 아니라 월봉, 주봉, 그리고 단타 매매든 스캘핑 매매를 하던 분봉까지도 우리에겐 적용을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평선이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에 따라 단위를 나눠 놓은 것이기 때문에 월봉이면 긴 기간이고, 주봉이면 그보다 짧지만 일봉보단 길고, 일봉은 분봉보단 길고, 또 분봉에서도 5분봉, 10분봉, 15분봉, 30분봉, 60분봉, 각각의 분봉에서도 이처럼 캔들의 모양 또는 이평선의 모양, 이런 것을 지지와 저항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똑같이 적용해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봉이나 주봉, 월봉을 봤을 때는 종목을 좀 더 오래 보유하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실 테고, 분봉을 통해서 뭐 10분봉, 15분봉, 20분봉, 거기에 따른 캔들과 이평선, 각 20분선, 뭐 60분선, 이런 것을 활용할 때는 또 단기 매매, 단타나 스캘핑 매매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어떤 매매 기법, 매매 방법,
매수 자리, 매도 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결국 이 지지와 저항이라는 개념을 어느 부분에, 어느 패턴으로 활용하는지, 거기에 따라 매매 방법의 명칭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고, 또 위치 또한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고, 또 그것이 캔들이냐 이평선이냐, 거기에 따라 우리는 활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것들의 속성은 결국 이 지지와 저항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 사용하는 이런 이평선, 캔들, 정고점, 전저점,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스캘핑 하시는 분들, 단타 하시는 분들, 현재가 창에 이 호가창, 현재가 화면에 이 호가창에 보면은 이 호가창에도 분명히 저항과 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종목을 예를 들어 보면은 두 번째 매수 호가에 보면은 이렇게 3만 주가 있죠. 큰 물량이. 이것은 이 호가에서 지지 호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매도 호가창에 13만 원에 이렇게 큰 물량이 있다. 아니면 12만 6천 원에 큰 물량이 있다. 5만 7천 주. 이것은 저항 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캘핑 하시는 분들, 이런 저항 호가에 있는 물량을 잡아먹는 모습이 나오면 바로 시장가 매수든, 바로 매수해서 틱뛰기를 하시던, 한두 호가 먹고 매도를 하시던, 아니면 좀 더 단타는 1% 2%까지 먹던, 이런 호가창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런 지지와 저항, 지지 호가와 저항 호가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술적 분석에 관련된 이런 차트 모양을 봤을 때 우리가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이 지지와 저항이란 개념, 우리 선생님들이 제 유튜브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브 방송, 또 주식책, 주식 TV에 나오는 주식 방송, 기술적 분석과 관련된 매매 방법과 매매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는 항상 머릿속에 미리 이 지지와 저항이라는 개념을 우리 선생님들 스스로 항상 하고 계십시오. 하고 계신 다음에 방송에서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지, 결국 기술적 분석에 관련된 내용을 할 때에는 이 지지와 저항의 개념이 빠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90% 이상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혹시나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까봐 90%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거의 다 포함이 된다고, 지지와 저항의 개념이 기술적 분석 그 자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결국엔 이런 패턴의 모양이 다르고, 또 위치에 따라서 다르고, 또 캔들이냐 이평선이냐에 따라서 다를 뿐, 결국 지지와 저항, 지지점에서 지지를 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상승할 시 매수, 저항선을 뚫지 못했을 경우, 뚫지 못하고 하락했을 때는 매도, 반대로 저항선을 뚫었을 때는 매수, 결국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차트 공부를 하실 시 이 지지와 저항이라는 개념을 항상 머릿속에 남겨두시고요. 오늘은 제가 새해 첫날이라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이 개념을 꼭 기억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또 실제 매매에 적용하시면은 우리 선생님들만의 매매 기준, 매매 원칙을 설정할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